카페 같은 데 가면 창가 쪽 앉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다른 카페를 가면요. 그래서 스타벅스는 바깥에 창가가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리에 편차가 별로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또 만났네요. 저번 스타벅스 1탄 그때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. 스타벅스가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하고 있는지, 네. 또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. 이번에는 뭔가 또 다른 거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.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아셨던 점이 하나가 가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 가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현재 스타벅스에서 쓰이고 있는 가구들의 보편적인 유형들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좀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 유명한 가구들은 대부분 건축가가 설계한 것도 되게 많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건축가가 공간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안에 물품들, 소품들을 넣는 와중에서도 네. 뭐 의자나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근대 건축가들로부터 해서 계속 많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. 가령 알바알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르꼬르비지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흔히들 보는 디자인 그 가구들 같은 경우에도 건축가들이 설계한 경우가 많습니다.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독특하게 특이한 가구가 보인다기보다는 스타벅스를 가다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가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.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먼저 이제 카페에 대한 이제 공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요. 어떤 스타벅스의 1층의 풍경인데요. 커피집인데 커피가 주로 보이기보다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? 다 책상하고 의자만 보이네요, 사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보면 이제 의자들이나 책상들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와요.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커피 먹는 모습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카페 행동들이 다 통틀어서 이 스타벅스 내부에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그러면 가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가구 그냥 의자, 테이블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이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앉고 싶을 때 더 잘 앉기 위해서 의자가 생긴 거고 사람이 뭐 공부를 하거나 할 때 테이블이란 가구가 있어서 위에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가구는 사람들의 행위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효율적이면서 기능적인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뭐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가구들 위주로 좀 표시를 해놓은 도면이에요. 크게는 4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창가에 있는 1번 같은 경우는 바 테이블, 그리고 2번은 원형 테이블, 그리고 3번이 좀 크게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커뮤니티 테이블, 그리고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 테이블,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저거 바 테이블인 것 같아요. 저도 혼자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냥 혼자 앉으려면 이렇게 밖에 뭐라도 봐야 되니까. 전 노트북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큰 이제 도면을 보고 날 때 종이 커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좀 3번 같은 커뮤니티 테이블을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타벅스에 있는 가구들이 사람들이 뭐 하고 올지를 예측을 하고 가구들 배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바 테이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도면에서 보면 창가에 이렇게 뭔가 긴 책상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뭔가 의자들이 타다닥 붙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흔히 카페라고 하면 창가에 뭔가 소파를 두기 바쁜데 스타벅스는 달리 이쪽에다가 바 테이블을 두고 있어요. 그래서 밖에서 봤던 바 테이블들이 내부에서 보면 저렇게 테이블과 의자들이 높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사람이 앉았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과 눈높이가 얼추 비슷해요.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자기가 시선이 맞추더라도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못 보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제 바 테이블 같은 경우가 낮게 있다고 하면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딱 높여놓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볼 수도 좀 거리를 뛸 수가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바 테이블을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와인바라든가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바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 시작을 커피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면 바로 한 잔을 마시고 바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빠른 회전율이 있긴 하죠, 확실히요. 혼자 오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랑 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현관문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바 테이블들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저분도 혼자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그냥 바깥을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.
카페 같은 데 가면 창가 쪽 앉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다른 카페를 가면요. 맞아요. 그래서 스타벅스는 바깥에 창가가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리에 편차가 별로 없어요. 다음으로는 이 둥근 테이블이에요.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스타벅스에 가장 많이 보이는 테이블이에요. 이 원형 테이블인데 그렇죠. 제일 많죠. 가운데 이렇게 철봉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위에 한 60cm 정도의 지름을 갖는 테이블이 있어요. 전국 어디 가나 있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있는 원형 테이블이에요. 왜 사각도 아니고 왜 원형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기실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뭐 찾아보니까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원형 테이블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 왕권과 권력 이런 걸로 인해서 자리들이 되게 길었어요. 그래서 왕이 있고 이렇게 막 권력적으로 그런 자리를 배치를 했다고 하면 원탁의 기사들은 다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이게 사각형이 되거나 삼각형이다 이러면 어느 누군가 한 명한테 집중하게 돼요, 시선이. 이렇게. 근데 이런 원형이란 요소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평등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다 보니까 이런 평등을 대표하는 걸로 상징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금융 이제 저널리스트가 쓴 글 중에 하나인데요. 이런 둥근 테이블이 사각 테이블보다는 조금 사람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. 또 재미있는 게 두 번째 줄인데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덜 외로워 보이는데요.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제가 한번 사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건 식당에서 많이 보는 그런 배치들이죠. 사각 테이블이 있으면 마주편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의자 배치예요. 두 명이 있거나 아니면 네 명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. 이게 뭔가 한 명만 앉으면 나만 뭔가 홀로 된 느낌인데 반대로 이 원형이라는 요소는 혼자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이 원 자체에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그닥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이런 카페에서 혼자 오신 분들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탁 테이블 위주로 좀 두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리낌 없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전략적으로 스타벅스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테이블을 보여드릴 텐데 스타벅스에 가면 이렇게 크고 긴 테이블들이 항상 이렇게 메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. 사과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노트북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혼자 오든 두 명이 오든 뭐 큰 테이블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위화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저 테이블 밑에는 보시면 뭐 이렇게 컨센트가 하나씩 다 꽂혀져 있어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에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. 마지막으로 이제 소파예요. 항상 이렇게 좀 낮게 돼 있어요. 소파는 낮은 테이블이 있고 좀 등을 젖힐 수 있을 만큼의 좀 낮은 소파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.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간 거리는 좀 있죠.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소로서 이런 소파 공간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. 여긴 제주도예요? 네, 맞습니다.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여긴 아까랑 달리 창가에 바 테이블이 없고 이렇게 소파들이 있습니다. 제주도 카페에 공부하러 가진 않는데 맞아요. 네. 여기는 좀 반대로 이제 소파 같은 걸로 좀 휴양하는 느낌으로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. 네. 그런 아니면 혼자 오는 사람도 잘 없을 거고 네. 관광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네 개를 가지고 이쪽에 누가 많이 오느냐, 네. 어떤 손님이 많은 오냐에 따라서 네. 배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네요. 사람이 많이 와야겠다라 하는데 원형 테이블 위주로. 그러니까 한 명이 오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막 다양하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. 방금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되게 보편적인 스타벅스 많이 쓰이는 가구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그냥 무심코 지나셨으면 또 확실히 그냥 또 넘어갔을 수 있는 맞아요. 내용들인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많이 디자인되고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건축사님들이 되게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건축이 공간이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쉬었으면 좋을지 어떻게 밥을 먹었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올지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구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.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땠으면 하는 생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빛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내부의 칸막이를 왜 만드는지 그런 취지에서 모든 것들이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집을 내가 설계를 할 때 집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거를 다 같이 건축사님하고 논의도 하고 네. 같이 반영을 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전체적인 공간 구성을 한다고 네. 치면은. 그래서 보통 설계를 이제 의뢰를 주실 때 여쭤보는 내용이 무슨 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방에서도 이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십니까? 라고 먼저 물어봐요. 요리를 정말 많이 하셔서 정말 요리할 맛이 나는
주방을 원하시는지 정말 주말에 푹 쉴 수 있는 거실을 원한다든지 늦잠을 자도 푹 잘 수 있는 안방을 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니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설계할 때 이제 건축사한테 얘기를 드리면 가장 만족도를 높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구까지도 설계 같이 하면은 뭐 설계비가 물론 더 비싸지겠지만 그거는 네.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내가 생각하는 집을 구현시키는 데는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. 네.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근생을 계획을 하시거나 카페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에서 봤듯이 뭔가 여기 혼자서 더 많이 올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지 뭐 그렇게 좀 타겟팅을 두고 가구를 계획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유형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형을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자리를 앉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사용자하는 데서는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